네, 정치 인사들을 모아 속풀이하는 시간 1타 정치입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환 한겨레 21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전에 동영상으로 보셨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혁신위원장 자리를 내려놓고 당대표에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에디터님 예상하셨어요? 저는 사실 살짝은 예상은 했는데 정말요? 이렇게까지 파국에 치달을 정도로 뭐 아주 며칠 혁신위원장 되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이렇게 그야말로 파국이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혁신위원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안철수 의원에게, 안철수 혁신위원장에게 뭔가 당을 위한 큰 역할을 비대위 쪽에서 맡길 가능성, 그러니까 혁신위원장보다는 더 큰 자리를 아마 염두에 두고 이 자리를 맡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원장이나 혁신위가 출범하면 늘 어떤 권한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제 힘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권고하는 형태로서의 주문 정도만 나오고 늘 지도부와 마찰을 빚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장되는, 그야말로 이제 바지 조직에 지나지 않는 조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철수 의원이 이거 받았을 때도 전당대회를 나가기 전에 혁신위를 대략적으로 마무리하고 친윤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그림을 원했던 것인가, 그렇게 한번 저는 예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입장에서는 비대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해놓고 나서 그 뒤에 이어졌던 혁신위원들의 인선을 보건대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이젠 전 혁신위원장이죠. 전 혁신위원장이 원했던 인물도 들어가지 않았고 기존의 뭐 쌍권의 어쨌든 인적 청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차원에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 이런 것들이 뭐 불만이었고, 원래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시점부터 해서 당대표가 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랬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자기가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판단이 주말 사이에 들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안철수 의원 스스로 일단 정무적인 판단이나 감각이 많이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주변에 있는 뭐 참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대로 그냥 가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된다, 이쯤에서 내려놓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힘은 맨날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뭔가 바지 사장처럼 직을 주고 이용만 하고 끝, 이건 것 같은데 이거 마상할 만하지. 나갈 사람들 얘기하고 들어올 사람들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준다고 하면. 근데 뭐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 구도가 뻔한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근래 혁신이 두 개만 따져보죠. 최재형 혁신이가 있었고 인요한 혁신이가 있었습니다. 뭐 기억 남는 게 있으십니까? 최재형 혁신이가 뭘 했다, 인요한 혁신이가 뭘 했다. 아니요. 그때 혁신위원이 누구였다. 네.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때 있긴 있네요. 준석이는 버릇이 없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 그러니까 혁신이가 그 국민의힘에서 지금 혁신이를 세울 때마다의 논란은 지금 이제 박영식 앵커 잘 정리해 준 것처럼 이 혁신이가 필요하대. 외부에서 필요하다던데, 우리가 혁신이가 있어야 된다던데, 요 필요성만 딱 인정을 하고 혁신이를 띄워요. 근데 실제 혁신이가 성공하려면 혁신의 의지와 이 혁신이의 권한이 양립해야,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준석이 아니죠. 안철수 혁신이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뭐 혁신이 같은 조직 기구를 하나 띄워야 된대.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평가를 받는데, 이런 의미에서 띄웠는데, 그래서 처음에 맡았을 때 안철수는 이걸 왜 맡은 거냐, 오히려 이런 얘기가 많을 정도로 좀 의아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혁신을 할 실제 의지와 이 혁신의 권한이 둘 다 관철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안철수 의원이 8분 만에 깨닫고 혁신 현장을 버리는 선택을 지금 했습니다. 이 8분 만에 깨닫고라고 말씀하신 게, 오늘 아침만 해도 본인이 이제 비대위에 넣을 사람, 혁신위에 넣을 사람에게 직접 전화도 걸었대요. 근데 쌍권은 사실 누가 봐도 출당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힘이 이걸 안 받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렇죠?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이거는 근데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닐까요? 어떻게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뭐 출당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선택을 비대위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이나
8월에 있을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아무튼 비대위가 임시기구이지만 어쨌든 지도부이잖아요. 이 지도부의 면면이 전부 다 친윤 일색인데 친윤이 친윤 버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게 버릴 수가 없고요. 물론 이 대선 기간 동안 그리고 지난 당의 이 친윤이라는 존재들이 사실상 나라를 좀먹게 만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물러나는 것이 맞고 뭐 일선 후퇴 문제가 아니라 실제 출당 조치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과도한 문법이라고 당내 주류는 인식을 할 것 같고요. 이게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면 항상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은 당내 기득권의 저항에 늘 부닥쳐 왔다라는 겁니다. 그건 사실 공식 같은 거예요. 뭐 X 플러스 Y는 Z인 것처럼 그냥 안철수 집어넣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이 원했던 인물을 왜 받아주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에게 제안을 했을 때부터 네. 나경원 의원이 로텐더홀에서 이른바 웰빙 농성을 할 때 그러니까 카메라가 생방송인지 모르고 마이크가 열려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했던 말이 있어요. 안철수 뭐예요? 옆에 있었던 모 의원이 나경원 의원에게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 됐대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잘 될까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카메라에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게 그냥 당 주류의 분위기고 당의 기류인 겁니다. 맞네. 그걸 모르시는 분이 뭐 저는 안타깝게도 안철수 의원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정무적 판단 얘기하셨지만 이게 혁신위의 활동 결과 결론으로 우리는 쌍권이 출당되어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적 쇄신은 어디 범위까지 이루어져야 되고 당원 뭐 전당대회 룰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게 안철수 혁신위의 결론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아까 구도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6대 2대 2 구도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친윤이라고 분류되는 의원들이 6이고 중간지대가 한 20명 정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동훈계가 한 20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철수는 어디쯤에 있는 겁니까? 안철수의 세력은 몇 명입니까? 어디 있지? 그렇죠. 이것도 애매한데 그러면 안철수 혁신위원장이 정치적 감각과 정무 능력이 있는 사람이면 본인이 그렇지 않아도 짧아요. 혁신이 누가 보더라도 전당대회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내가 결론적으로 핵심 인사들의 뭐 예를 들면 그게 쌍권이든 쌍권 플러스 알파든 출당 그리고 또 무엇 한 요 세 가지 정도는 내가 그러면 관철을 시키겠다. 이 경로를 설정을 하고 여기에 내가 정치 인생을 걸어보겠다. 이렇게 들어왔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까지 쌍권의 출당을 요구했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근데 갑자기 수락했다가 비대위가 혁신이가 떴는데 8분 만에 나 안 할 거예요. 나 왜 안 하는 거냐면 정확하게 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선 의원이어서 이 혁신위의 혁신적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 그냥 당내 기구예요. 당내 기구 성격인데 이 당내 기구 성격에서 누가 보더라도 세력도 없고 말하자면 이런 하지만 다선이고 대중적 인지도가 있다는 이유로 맡았는데 갑자기 당내 60을 점하고 있는 세력이 도저히 받을 수 안을 던지면서 난 이거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주면 난 못하지 이렇게 나오면 이게 누가 보더라도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죠. 첫날 안철수 혁신이가 뭐 대단한 혁신이라고 안철수가 대단한 혁신의 아이콘이라고 안철수가 무슨 스티븐 잡스입니까? 안철수가 들어오면 혁신이 돼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당내에 어쩔 수 없이 조직과 기구를 꾸린 건데 그 조직과 기구를 꾸리는데 거의 꽂아준 거 아닙니까? 친윤들이 어쨌든 용인함으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거를 요구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 대등판이 아니었고, 그러니까 결론으로 이거를 가는 과정을 만드는 게 혁신의 역할이었는데 뭔가 안철수 의원이 아예 그냥 하기 싫었거나 이제 주말 처음에는 덜컥 수락을 했는데 돌아가는 판을 보니 이런 시사 방송들 보니 안철수는 그걸 왜 맡았대요? 이렇게 이제 시사 방송 패널들이 되묻는 상황까지 되니까 이거 내가 원래 맞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퇴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일부 보도를 보면 안 의원 쪽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지난주와 이제 주말 사이에 아마 안 의원 측 관계자들도 그 당내 기류 특히 이제 비대위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류들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쪽에서 원하는 인물은 이런저런 인물들이 거론되는데 비대위 쪽에서 내리고자 하는 인선은 좀 다른 것 같다라든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아마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주말 사이에 고심을 일단 해보고 어차피 판을 엎을 거라면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던져서 이 사람들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딜을 하는 게 맞죠. 정치적으로 그런 딜들은 늘 있어 왔고요. 그게 바로 이제 아무도 몰랐던 쌍권에 대한
권성동, 권영세의 출당 조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저도 사실은 뭐 이 정도 원래 그 어떤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는 혁신위원장의 어떤 요구를 받고 나서 몇 개 인터뷰에서 거론했던 걸로 좀 기억은 하는데 정확하게 누가 출당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뭐 혁신위원장이 된 이후에 했던 인터뷰는 사실 못 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던져놓고 못 받으니까 나 나가겠다.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좀 세워놓은 전략이 아니었을까. 카드로만 존재했던 주장인 거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관철될 수가 없죠. 관철될 수가 없는 걸 알고 안철수가 던진 거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이 정도 카드였으면 혁신위원장을 수락할 때 나는 혁신위원장을 맡는데 나의 조건은 이거야. 내가 앞 혁신위가 뜰 때까지 이 얘기를 해서 계속 바람을 잡아볼게. 그리고 혁신위가 뜨면 전격적으로 이런 조치를 합시다. 뭐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물밑에서 돌아가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보도된 것만 보면 전혀 그런 흐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을 맡을 때 어떤 조건에 대한 딜을 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최소한 이런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혁신위에서 논의를 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줘야 되는 거야. 최소한 이 정도 조건은 걸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혁신위원장 처음 맡을 때. 그러면 그러니까 이 당내 주류들 입장에서 보면 그냥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뭐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지고 혁신위를 띄웠는데 8분 만에 나 안 해요 이래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안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은 게 당내에 기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스킨십을 해서 사기나 차차기를 도모하려는 긴 그림 아니냐. 근데 지금 안 의원처럼 이렇게 사퇴를 해버리면 국민의힘 내에서 정치인 안철수의 입지는 이제 사실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누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요. 저는 안철수 의원이 뭐 어떤 전략적 사고 주변에 어떤 조언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악수를 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당대표 나와도 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러니까 이제 혁신위원회라는 기구를 비대위에서 띄우고 그러니까 비대위와는 별도의 기구로 띄워서 혁신의 이미지를 비대위가 챙기려고 하는 것이 뭐 항상 면피용이거나 뭐 용두삼이라거나 공연불이라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은 늘상 등장해 왔거든요. 그러면 비대위도 당의 체질 개선을 하거나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까지 사전 정지 작업을 좀 할 거라면 저는 혁신위원회에게 전권을 주겠다.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의 방침을 니네가 만들어 봐라. 그럼 우리가 그걸 수용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없이는 출발해서는 안 되고 실제 문건으로 뭐 이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계약이 없는다 한들 혁신위원회는 늘 출범할 때마다 늘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그 기대가 없었던 상황에 이런 파국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그저 웃을 뿐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전당대회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광복절 직후에 할 거라고 하고 조경태, 김문수, 한동훈 정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까지 나온다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답정너인가요? 김문수가 되는 건가요? 친윤? 뭐 해봐야겠지만 이제 전당대회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됐고 왜냐면 지금의 지도체제로는 너무 불안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체제로 안 될 것 같아서 혁신을 통해서 제도라든지 당의 어떤 체질 개선을 모색해 보려고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종료가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최소한 안철수 혁신위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줬어야 아까 말씀드렸던 6대 2대 2의 구도에서 2와 2가 그래도 이렇게 당을 좀 바꿔보자 하고 저렇게 당을 바꾸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 해서 이쪽 6을 좀 허물어뜨리는 이런 이제 말하자면 그 조직 개편 세력 개편을 해서 전당대회를 가야 그나마 국민의힘이 정당으로 살려면 합리적인 선택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2와 2는 각계격파당하고 6이 여전히 의사결정을 하는 구도가 강화되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전당대회 룰도 못 바꿀 거고 뭐 이렇게 간다면 뭐 결과는 어쨌든 친윤 주류 도로 친윤당이 되는 방향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회로 안에 지금 이제 들어서게 된 거죠. 도로 친윤당.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이게 대선 경선에서 국민의힘이 차용했던 어떤 룰이라는 게 1차에서는 100% 여론조사를 했었고 그 다음이 아마 50대 50 아니었나 싶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거 대선 경선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지도부 선출 문제인데 80대 2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이 80이고 여론이 2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더 민심, 그러니까 즉 민심 여론조사가 더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예를 들면 안철수에게 희망이 있느냐?
한동훈에게 희망이 있느냐? 저는 사실 어렵다고 보는 거라서 지난 대선 경선 때 있었던 당심 자체가 이번 대선 전당대회 판을 다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경선이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전당대회는 당심이 민심을 견인하곤 합니다. 그래서 당심을 많이 확보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여론에서 미리 띄워진 사람이 대부분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로 이제 당대표가 되거나 전당대회를 뭐 승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라고 봐서 사실 김문수 후보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서 싸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 다만 대선 과정에서 일부 실망한 당원들이 또 다른 뭐 어떤 주자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마저도 지난 대선에서 획득했던 대선 주자로서의 김문수의 이미지가 좀 굳혀진 상황이어서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 뭐 보나마나한 판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경향신문에서 단독으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8월 19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평일 수도권 밖에서 열리는 게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